네, 저는 위기를 극복하고 싶은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오늘도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리안 탈무드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탈무드의 엑기스를 쏙쏙 뽑아서 대한민국의 10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부에서는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2부부터는 그 비전을 지속시키는 열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두 분이 가장 열정적인 때가 언제셨나요? 저는 칼럼 쓸 때가 오, 몰입을 했었으니까 몰입은 열정이야. 네, 대표님은요? 저는 요즘 코셔에 꽂혀가지고 오. 저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네. 그걸 좀 소개하고 싶은데 그 코셔 율법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렇게 소개된 책이 없습니다. 되게 피상적으로만 나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코셔 그 인증을 받으면 뭐 저 세계 수출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짧게 나온 건데 그것에 대한 깊은 내용이 없어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 신문에 코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매주 한 편. 그때마다 제가 코셔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면서 좀 열정적으로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을 이렇게 지속하려면은 긍정적 마인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열정을 쏟아붓고 계실 때 막 긍정적 마인드가 솟아오르나요? 막 잘 될 것 같고? 그렇죠. 칼럼을 쓴다는 건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뭔가의 개선책이나 대안을 내놓는 거니까 그거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야 방향성이나 어떤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긍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본으로. 저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하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좀 즐길 수 있다 이런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이 즐거우려면 네. 뭔가 에너지에 꽉 차가지고 뭔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뭐 희망도 보이고 또한 그거 했을 때 또 재밌기도 하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몰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열정과 긍정이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야, 지금 저희 피부에 와닿는 실물 경제랑 코로나 위기로 얘기하니까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이럴 때 진짜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유대인들 중에 실패라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는데 긍정적 마인드로 바라본 사람들 이야기 엄청 많죠. 그렇죠. 아니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티큰 올람 사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뿐이 없어요. 세상을 개선시키는데 자기가 한몫을 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개선시킨다는 자체가 긍정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은 늘 선하시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죠. 지금은 이제 현상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고난일 수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끝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지금 당장 뭐 물퉁물퉁한 길을 가더라도 그 길 따라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중의 세상, 카발레를 말하면 4개의 세상이 있거든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어떤 고난이나 힘든 것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균형적으로 보는 거죠. 메인 에디슨이 했던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온갖 실험을 했는데 자꾸 전기에서 빛이 안 나왔어요. 전구를 못 만들었어요. 근데도 나는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전기가 빛을 내지 않는 2000가지 이유를 알아냈을 뿐이다. 정말 긍정인 것 같아요. 네, 유대인의 이디시콥이라는 것에 보면 이게 탈무드의 일부인가요? 탈무드는 아니고 네. 유대인의 재치라는 책인데 닐튼 본더라는 그 랍비가 쓴 책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어떤 나쁜 것을 가지고 좋은 걸로 해석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마젤 토브라고 하는데 마젤은 운이란 뜻이에요. 네. 토브는 좋다는 뜻이니까 운이 좋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물컵을 엎드려서 깼다 그러면은 이건 안 좋은 사건이지만 그걸 엄마가 옆에 보고 있다 마젤 토브 그래요. 운 좋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깬 사건이 좋을 리는 없죠. 근데 더 큰 재앙을 막는 작은 불행이다 이렇게 액땜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 그러니까 이런 시각이 있으면 뭐 어떤 것도 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받고 있는 나의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게 좋은 일의 시작일 수 있다. 불을 수레바퀴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지금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저점에 있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자가 정말 큰 부자였어요. 이제 어느 박람회를 가는데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갔는데 중간에 화장실 갔다 왔어요. 다시 자동차 타고 박람회를 가고 있는데 돈을 쓰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 지갑을 있잖아요. 화장실에 놔두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박람회를 마치고 막 다시 그 화장실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뭐 다시 지금 가봐야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혹시나 더 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가서 자기가 확인해봤어. 있어요. 오잉? 돈 지갑이 그대로 네, 있어. 네, 그때 이 사람이 펑펑 울어요. 네. 펑펑 울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나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사업은 망하고 가족들은 다 해체되고 자기는 알거지 돼가지고 너스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안식일에 이 사람을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목욕탕에 가서 그 사람 안식에 가기 전에 깨끗이 목욕을 하고 정장을 딱 차려입고 준비해서 나가는데 싸움이 나가지고 다 찢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는 수레바퀴다.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그 돈 지갑이 화장실에 남아 있는 걸 보고 아우 이제 내 운이 다 했구나, 이제 하강길을 걷겠구나 이렇게 느낀 거고요. 네. 반대로 옷이 찢긴 상태에서 웃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저점을 찍었다. 이제 올라갈 길밖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부에 대해서 이런 수레바퀴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점이 있을 때와 저점이 있을 때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상태에 있더라도 특별하게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제 올라가겠다 희망을 갖게 되고, 우리 삶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의 원리를 알면 내가 있는 위치를 조금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정점에 있으면 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하강곡선을 조금 좀 느리게 하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게끔 자기가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제일 밑에 있더라도 그걸로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다시 올라갈 길밖에 없으니까. 그건 사실은 동양사상 그 주역에 있는 사상하고 맞아요. 그게 물국필반이라고 그러는데 가득 차면은 기운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가득 차면 그 다음에는 기우는 것뿐이 없어요. 그랬다가 완전히 쪼그라들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피는 길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득 참을 경계하고 비워졌다라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그거는 동양사상하고 똑같아요. 그 맞습니다. 그 개영배라고. 개는 이제 경계하다, 영은 이제 찰령자 쓰고 배는 이제 잔이니까 잔이 차는 걸 경계한다 그런 뜻이니까 자기가 찰라 그러면 베풀면 돼요. 퍼내면 돼요. 그 베품의 과정이 있으면 부가 오래 지속된다 그래요. 이걸 베푸는 거를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를 고기로 이야기하면 고기는 가만히 놔두면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요. 하지만 소금을 넣으면 썩지도 않고 맛도 있죠.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게 있어요. BBC에서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에 70명은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졌대요. 30명은 네. 로또 당첨되기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왜 그러면 이 차이가 생겼을까 봤더니,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풀었느냐 안 베푼다 그 차이예요. 네. 70%는 베풀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쓰다가 결국은 그보다 더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흘려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움켜쥐려고 할 때 불행이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런 상황을 보고 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유대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건데, 두 친구가 고3이라 이제 같은 그 도서관에서 같은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볼펜이 한 친구의 공부하다 떨어뜨렸어요. 그 아이가 볼펜이 떨어졌다고 울고 난리예요. 대학에서 떨어졌다, 징조다 이렇게 보고, 옆에 친구가 이 상황을 반전시켰어요. 뭐라고 했길래요? 아니야, 그 볼펜이 떨어진 게 아니라 땅에 붙었다. 너 그 앞으로 붙을 거야.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뭐 탈무드도 그렇고 유대인들 뭐 랍비들도 그렇고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거가 그렇죠.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시각. 예. 결국은 이제 마인드잖아요. 네네. 저걸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좋은 것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여요. 그쵸.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설령 그게 안 좋은 메시지라도 에디슨처럼. 좋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서도 사실보다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맨날 그러거든요. 네, 맞아요. 사실은 없고 해석만 존재하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걸 봤을 때 해석하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못 바꿔요. 네. 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불교의 핵심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자체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에 대한 나의 해석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108번뇌를 일으키고.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힘이 기업에서도 교육을 하는 단골 메뉴더라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휴넷 찾아보니까 휴넷 비즈니스 스쿨에 12시간짜리
제목짜리 교육이 있었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하신 그 강의였는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수업 목표가 나를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근본적 방법인 긍정의 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될 사업도 안 되고 분위기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잘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런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죠.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유대인들은 그 실패를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 과정으로 그 사람은 무형의 큰 자산을 획득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무슨 장사를 한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무이자 대출을 3번까지 해줍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2번 이상 망해요. 네. 첫 번째서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사례들을 쭉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평균 3번째에서 성공하더라. 그러니까 2번의 실패는 그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이자 대출을 3번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런 전통은 사실은 그대로 이어져서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도 실패한 그 창업가들을 굉장히 그 존중해 준다는 건 좀 어색하지만은 그거를 실패를 자산으로 인정을 해줘요. 벤처 창업하다가 실패했거나 한 게 그 사람 자체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실패가 하나 자산일 수 있으니까 예. 실패를 저울에 달아서 이게 진정한 발전적인 실패인지 아니면은 뭐 게을러서 정말 뭐 진짜 말 그대로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는 실패인지는 그 저울에 달아보고 이제 결정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그 실패에 대해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스프링보드로 봅니다. 우리 점프대 있잖아요. 네. 다이빙 하는 선수들이 쭉 높이 솟아오를 때 스프링보드를 활용하잖아요. 스프링보드가 없으면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실패를 절대로 이렇게 괄시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성공의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보기 때문에 결코 실패한 사람을 나무라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론 냉정하게 제긴 하죠. 예, 그래서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도 실패 컨퍼런스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최근에 열렸던 실패 컨퍼런스는 되게 재미있는 제목을 했더라고요. 망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네. 해민스님 그 책에 패러디해가지고. 근데 IT 회사를 창업했다가 폭망한 강연자 5명이 나와가지고 실패하면서 깨달은 점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20대에서 50대까지 다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 행사비를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할 때 내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면서 꿀팁들. 당신들은 뭐 하려면은 뭐 세금에서는 요렇게 하고 파산 신청이나 사업자 등록은 요렇게 하고 막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다 전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9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페일콘, 그러니까 페일 컨퍼런스 이게 열린 이래로 많은 나라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실패에 대해서 이게 정말 사회적인 자산이구나, 중요한 거구나. 이걸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함께 발전하자. 이런 좀 인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실패나 역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건 유대인의 절기가 그게 승리를 자축하는 절기가 하나도 없어. 그게 다 그들의 조상이 겪은 역경을 다시 반추하는 그 절기거든요. 유대인들은 교육도 그래요. 그 자녀들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가는 과정을 일부러라도 만들어요. 그래서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를 들면 어떤 인생의 매듭을 져야 될 시기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거나 뭐 이런 기회 때 일부러 그런 기회를 맞을 그러한 여건을 부모들이 한번 줘보는데 그 사무엘 마커스라는 유대인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고등학교 졸업할 적에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편도
배편 그 티켓을 하나 줘요. 다녀오라고. 어디로? 그게 그 배를 타고 도착하는 곳이 일본이야. 어허. 근데 이 친구는 그 티켓만 가져왔기 때문에 거의 주머니에 돈도 없었어. 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해서 일본에 이제, 도착했어요? 네, 일본에 도착해서 그 바닷가 민박집에 구해서 이제 있는데 하루는 그 창문을 내다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서 뭔가를 주워. 그건 호기심에 나가서 봤어. 봤더니 그 조개 껍데기를 줍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저 일본 사람들은 저 조개 껍데기를 주워서 뭐를 하지? 라고 보니까 그걸 가져가서 일본 사람들은 단추도 만들고 조그만 보석함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 전복이나 이 조개 껍질, 그 자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영국계 유대인은 그 이제 자개라는 용어도 몰랐을 테지만 그걸 보니까는 참 신기하거든. 그리고 이쁘거든. 그래서 거기서 자개 단추하고 보석함을 사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보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워낙 잘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그 자개 단추하고 보석함을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는 그 사업으로 성공해서 그 가게를 2층으로 올리고 나름 큰 돈을 법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원유가 그 당시 개발이 돼. 그리고 세계 사람들이 그 원유 개발에 한참 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가 돼서 이 젊은이도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원유 개발하는 데를 가봅니다. 그리고 원유를 사다가 일본에 와서 파는데 인도네시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원유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야, 거기는. 근데 일본에 와서는 이걸 가지고 난방도 하고 이제 등유도 키고 하니까는 일본에서는 이제 돈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 원유가 러시아 바쿠 지역에서 카스피해에서 대량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바쿠에 가서 원유를 사서 배에 싣고서 그 일본까지 와.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기가 되나서 원유를 어디다 싣고 왔냐 하면 포도주 그 통에다 싣고 와요. 네. 근데 싣고 와서 보니까는 기름이 새가지고 그냥 지저분해졌을 뿐만 아니라 원유의 양이 팍 줄어든 거야. 그래서 야, 이거 기름을 새지 않게 운반할 수 있는 법이 없을까라고 궁리를 한 끝에 세계 최초의 유조선 탱커를 만들어냅니다. 호라.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기름을 가져오면서 한 방울도 안 흘려. 그래서 벼락부자가 돼요, 이 네. 친구가. 네. 그래서 그 유조선 회사의 그 로고를 뭐를 붙이냐면 자기는 조개 껍질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다 조개 껍질 로고를 붙여. 그게 쉘이라는 석유 회사가 되는 거예요. 쉘.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는 유대인들은 역경도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네. 역경의 기회를 준다고 그럴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줌으로써 그 실패와 역경이 아이를 성숙시키는 그 과정을 하나의 자녀 교육의 과정으로 그들은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를 이끄는 유대인들의 창의성과 단결력을 벤치마킹 하시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조금만 나빠도 부정적으로 보기 바쁘거든요. 상황이 나쁠 때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그러면 요 프로젝트가 더 중요한데 여기 집중할 수 있겠군. 잘 됐어. 오케이. 제가 오늘 아침에 부상을 입었는데 끼 갖고 운동은 안 하고 이거 사놓고 몇 년간 집에 묵혀놨다가 발로 차가지고 실수로요. 예. 열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발로 차서 이제 발을 다쳤는데 이럴 때 되게 천천히 걸으니까 명상이 되더라고요. 발은 다쳤지만 내가 명상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두 분 덕분에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네. 좀 심성이 순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현실을 그냥 무책임하게 간과하는 게 아니고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인 거죠. 더 좋아지는 게 무엇이냐. 맞습니다. 그 문제 자체 몰입보다는 이제 한 발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네.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 하브루타를 하면서 질문에 대해서 많이 책도 쓰고 또 강의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맞아요. 달라져요. 네. 제 자살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질문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다. 질문이 사라질 때 절망에 빠지고 절망이 죽음의 이유가 되잖아요. 내 안에 질문이 살아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질문을 갖고 있으면 누구한테는 질문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이 해결책을 따줄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함으로써 그분이 나를 더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연결해 줄 수도 있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네. 질문을 뭘까 던지면 뭐라도 물게 돼 있는데 이 뭐랄까 낚시 바늘처럼 그렇게 질문이 살아있게끔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탈무드 살롱을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계속 화두를 갖고 있었는데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거예요. 펭수를 만들어낸 작가님이 특강을 하시는 거예요. 4주 동안. 유튜브를 보면서 이 잘 나가는 유튜버들이 성공 비결이 뭐냐, 그 스토리텔링의 비결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익숙한 거를 살짝만 비틀어서 펭수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바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갖고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올리고 이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공유를 해준 거고, 그래서 기회를 찾아낸 거죠. 질문이 또 하나의 몰입의 이렇게 키워드가 되기도 하거든요. 질문이 있으면 우리 머리는 자동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애써요. 맞아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민감하게 주위를 이렇게 스캔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답일 것 같다면 바로 그게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그걸 가지고 탐구도 해보고 그러면 해결책 그 안에 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와 시각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잘 안 생겨. 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는 주위에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칭찬과 격려인데 네.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가 형성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뭔가를 시도했을 때 성취를 이뤄본 네, 네. 일종의 자신감 또는 자부심은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뭔가 했다라는 게 자부심이지만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걸 바탕으로 잘 해낼 수 있겠다,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그런 게 충만해 있을 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있어요. 모대안이라는 기도가. 그게 감사 기도예요. 일단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학교 보낼 때 아이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학교 보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들은 학교 갈 때 예해 베세데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서 걔가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기업 같은 데서 회의를 할 적에 긍정적인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보다 3배 이상 많은 기업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성공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조사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로사다 비율. 그 다음에는 부부관계를 조사해봤더니 부부관계에는 긍정적인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해. 그거는 5대1이 넘어야 화목한 부부가 돼.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하려면 긍정적인 말이 최소한 5배 이상은 평소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그건 또 가트맨 비율이라고 불러요. 가트맨 비율인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의 기업, 긍정적인 어떤 공동체들이 훨씬 성공하거나 화목하게 지낼 확률이 높은 거죠. 그 긍정 얘기하다 보니 감사하고 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감사하면 저절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일이 다 잘 된다. 그래서 감사일기를 써라. 이런 꿀팁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두 분은 감사일기 혹시 써보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일기를 옛날엔 썼지만 지금은 뭐 굳이 쓰진 않는데 그거는 예전에 쓰셨어요? 예,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요구하는 걸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면서 끝내는 그게 일종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제 습관이었네요. 그 기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또는 뭐 옛날에 어려웠던 일들을 가지고 굳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없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인생을 살면서 힘든 거 어려운 거 뭐 쉽지 않은 고비길들이 그게 그대로 뭐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행복의 땔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를 또 낮추는 겸손하게 하는 또 그런 재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믿음 뭐 그런 게 있어서 사실은 모든 게 감사하죠. 그 범사에 감사하라고 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우리 삶에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이 있지만 나쁜 일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일 자체도 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우리의 고난과 힘든 상황들이 결코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하강이 있으면 상승이 있고 이렇게 늘 이렇게 파도처럼 오르락내락 하는 거니까 너무 단기간에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 장기적인 관점 또는 인생 전체를 보고 한번 우리가 감사를 하면 결국에는 좋게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런 태도가 유대 문화에 스며들어 있죠. 뭐 아니, 단어도 있을 것 기본적으로, 같고 절기에도 있을 것 예, 같고. 항상 나쁜 일이 또 좋은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다라바 해가지고 토다라바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서 감사를 나타내는 절기가 꽤 있어요. 3대 절기 6월절 이집트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탈출한 그걸 기념하기 때문에 감사한 절기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절기 오순절 얼마나 감사한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가을 수확을 기념하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앙이 있어요. 이건 신약에 나오는 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열매 맺는 것은 이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진 거니까 만약에 가을에 수확을 많이 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중간에 뭐 태풍 불고 뭐 비바람 폭풍 불고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초막절입니다. 그다음에 하누카는 BC 165년에 그리스 침략자들로부터 성전을 회복한 그걸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감사의 절기가 되겠고 신년절은 이제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상당히 좀 경건하게 지내야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신년절 자체는 사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 새롭게 우주의 왕으로 취임식을 하는 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년짜리 임기를 가지고 있어요. 매월 1월 1일마다 새롭게 왕이 되는 취임식을 열어요. 굉장히 기쁜 날이기도 하죠. 신년절 절기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감사하는 절기를 한다. 그러니까 감사 절기도 많고 물론 이제 고난의 절기도 있죠. 어쨌든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늘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질문과 토론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시죠. 유대인들은 기도 자체를 그 간청하는 기도, 복을 구하는 기도 그걸 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도 그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즉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걸 해주실 줄 믿습니다. 를 대해서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사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더 무섭게 협박하는 네.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으니까 네.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감사를 가끔만 하는 것보다 완전 습관화해서 진짜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루에 3번 이상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일기를 쓰면 요즘에 3줄 일기 뭐 이런 앱도 있고 한데 그거를 감사 일기로 한번 며칠만 써봤거든요. 그거 되게 효과 좋더라고요. 막 긍정적인 마인드가 막 솟아올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실리콘밸리가 저는 사실 항상 부러웠거든요. 저 창의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사에서 셰프를 고용해서 엄청 아름다운 밥을 주면서 막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또 피곤하면 누워있고 회사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막 오만 복지 혜택이 다 있어서 부러웠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런 데는 바로 해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석박사 받은 사람들도 수백 명씩 해고당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신문 구독도 회사에서 해준 거였거든요. 신문 구독을 해주는 회사에 감사하고 다 감사한 거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1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쓴 거예요. 한 저널리스트가. 감사일기를 좀 꾸준히 써보면 삶이 어떻게 변하나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 책 되게 재미있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감사일기 말고 상황이 안 좋을 때마다 빨리 이걸 좀 업시키고 싶잖아요. 그럴 때 뭔가 주문을 외운다든가 긍정적으로 자기를 만드는 이런 방법 혹시 갖고 있으세요? 감사는 네네. 자기 위안일 확률이 높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인데 네. 균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감사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일이 안 될 때는 그걸 분석하는 거 네네.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감사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네. 때로는 정말 치열하게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의 문제점이 뭔지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뭔지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는 그 최적점을 알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감사도 하면서 냉철하게 분석까지 할 것인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 두 가지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는 righteousness and justice인데 justice는 말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고 심도 깊게 파헤치는 거죠. 이게 옳으냐 그르냐. 옳지 않은데 감사하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옳아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옳은 방향으로 사랑을 해야지 그른 방향으로 사랑을 하면 오히려 그거는 사람을 더 망치는 그게 되니까 스스로도 그렇죠. 옳지 않은데 도둑질해놓고 잘 될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 이런 것이 같이 가야지 감사일기만 쓴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균형을 이루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유대인들은 뭘 하든지 간에 함께 하니까 같이 하니까 매사를 혼자 하는 우리들하고 좀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일단 감사 기도를 하루에 3번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 정화를 계속 머릿속에 쇠뇌시키고 그 다음에는 항상 공부할 적에도 친구들과 같이 하고 연구할 때도 같이 하고 뭐 사업을 할 때도 같이 하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뭔가를 다 같이 한다, 함께 한다는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함께 한다는 게 항상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자기 점검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비판의식이 강한 이유는 감사를 하면서도 하고자 하는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지. 이렇게 같이 토론하고 대화를 한다는 건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부러워요. 생활 속에 그런 실제로 게. 하버타에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데 지지하기가 있고요. 도전하기가 있어요. 지지하기는 말 그대로 의견이 좋다. 구체적으로 이런 점에서 정말 좋은 의견이다. 이제 도전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돼야 되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간과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을 계속 이루도록 해야지 늘 긍정적이만 된다고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솎아내고 거기서 긍정적인 요소들을 모아서 이제 하면 그게 기도도 되고 또 신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거는 긍정 주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긍정적인 것들을 감사하는 건 좋지만 부정적인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까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네. 부정적인 것을 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기보다는 그것도 해결될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브타나 또 유대인 관습에서는 또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거든요. 새롭게 어떤 고리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돼서 하나의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도 되겠죠. 감사를 하면 좋은 게 여럿이 모일 때 굉장히 좋아요.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죠. 그렇죠. 본드 역할을 하니까. 근데 맨날 부정적이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일단 불평불만이 없으니까 나를 험담하지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람들과 서로 모이게 하는 하나의 좋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또 저는 일 있을 때 아니면 사람 좀 잘 안 만나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혼자서 긍정 주문을 많이 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신을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감사 일기는 써도 감사 기도를 계속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긍정 주문에 좀 더 가까운 걸 하는데 제가 사실 계속 부정적인 대로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제 나름의 과거의 성공 데이터를 끌어와서 이번에도 잘 될 거야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워요. 예를 들면 제가 몇 달 동안 미식 칼럼을 신문에 썼는데 주말이면 진짜 죽고 싶거든요. 이틀 동안 글을 완성해야 되는데 쓰다 보면 이제 새벽 1시 되고 2시 되고 내가 무슨 북이 영화를 보려고 이 짓을 하고 있나 막 진짜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폭식도 하게 되고 막 이 단백질 덩어리 이렇게 흡입하면 왠지 글이 나올 것 같은데 먹으면 안 나오고 라면 먹으면 얼굴만 붓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 아니야 지난 2년 전에도 내가 이랬는데 결국 꾸역꾸역 썼더니 잘 되더라. 이번에도 잘 될 거야. 계속 긍정 주문을 외워요. 그럴 때 감사 기도가 나오진 않고. 근데 그건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글을 쓴다는 사람이 칼럼이나 어떤 그 마감 닥쳤을 때 그거를 사전에 미리 써가지고 이렇게 휘파람 부는 거 없어. 그럼 마지막까지 몰리다가 할 수 없으니까는 네. 그 자기 최면을 걸어서 몰입에 빠지면서 밤샘하면서 후다닥 쓰는 거야. 교수님도 그럴 때 자기 최면 거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빵꾸 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3페이지 비워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새벽까지 안 보내면은
잡지 빵꾸나는데. 네. 그럴 때 거는 긍정 주문이 있으세요? 다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아니 주문보다는 그 몰입을 하려고 노력하죠. 몰입을 안 되는 거는 계속 그 테마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뚫어지게.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그 서강이 비쳐 새벽녘인데 뭐 네. 시간 없고 네. 그러면 정말 그 일필CG로 나온다는 건 아니고 네.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막 쏟아놓고 네. 그 다음에 쓰고 난 다음에 그걸 퇴고하면서 이제 고치는 거죠. 축약시키고 네. 그 군더더기 덜어내고 요점 정리하고. 근데 그건 누구나 다 그래. 해밍웨이 같은 그러한 대가도 네. 모든 초고는 걸레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건 잘 쓰려고 노력하니까 더 안 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아는 거 그냥 횡설수설 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대로 된 글을 만들어야지. 저는 오늘 이후로 긍정 주문 바꾸기로 했어요. 아니 그 책을 수십 권 쓰신 홍익희 교수님도 똑같으시대. 홍익희 교수님도 저러셨는데 나도 잘 될 거야. 나도 쓸 거야. 이렇게. 저도 이제 이야기 드리면 내일까지 저도 2개 칼럼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못 썼어요. 네, 잘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마감 날 그 마지노선까지 네. 글이 안 쓸 때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일단 써요. 일단 아. 앉아가지고 뭐라도 써. 네네. 생각나는 대로 막 나열하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길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거 갖고 뭐 필요하면 자료 찾아보고 갖고 이제 완성하는데 어쨌든 일단 쓰는 게 중요하더라. 그럴 때 다 완성된 원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혹시 미리 감사 기도를 하진 않으시는? 그렇진 않고요. 네. 근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저절로 몰입의 중요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감사와 긍정 이쪽에 대해서 이 얘기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하여튼 삶 자체를 이제 기적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에는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삶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자연히 감사할 수뿐이 없죠. 살아있는 게 이제 감사함. 선택받았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그 매일 좀 감사 일기를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엄청 많은데 그거 한번 정리해 보고 그걸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긍정 주문, 뭐 그 감사 기도 이런 것도 만들어 보면 좋겠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긍정 얘기를 하니까 약간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열정은 좀 신이 나야 몰입도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열정을 펌프질할 수 있는 아까 살짝 힌트를 던지신 몰입부터 시작해서 열정을 펌프질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 댓글, 감사로 마음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탈무드와 유대인의 지혜에서 좀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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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시다. 탈무드 살롱.